우리가 뭐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도 또 토론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거제 시민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또 시민들 대신해서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서 한 목소리를 또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또 저희들 딱 경청하고, 오늘 대표님께서 오셨어도 이번 결정은 졸속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문제,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는 문제는 저희 당에서 또 제가 참고가 되어서 잘 받아서 여러분 뜻을 지금처럼 계속 투쟁해서 전하고, 우리가 거제 시민이 정말로 다시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는 그런 우리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 김한표 국회의원과 저희 당으로서는 무한한 박수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 좀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진 다 빠지시죠? 취재진 다 빠지시죠? 다 빠지시죠? 자, 나오실게요. 앞에 나오실게요, 이제. 취재진 다 빠지시죠? 취재진 나오실게요. 취재진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저 들어올게요. 앞에 나오실게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 대표님 앞에 하시는 거를 여기 앉으시게요. 여기 드라이브. 한 대표님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앞에 머리. 앞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표 오늘 저희 당의 함유한 당대표님께서 민생 투어 차원에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말씀들을 다 경청하시고 또 피부로 느끼시고 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마련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우조선이 밀실, 야합, 매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한 우리 협력사들의 붕괴, 우리 근로자들의 또 다른 구조조정, 또 우리 1200개가 되는 기자재 업체를 비롯한 우리 경남의 경제권이 함께 붕괴될 수 있고, 특히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 거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온 거제 시민들이 다 함께 그 뜻을 모아서 이번에 범시민 대책기구를 편성하고 또 구성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시민 대책기구와 함께 간담회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말씀을 다 경청하고 난 제일 마지막에 말씀겨 인사 말씀 같이 드리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시고 대표적으로 몇 분 말씀만 듣고 진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저희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우리 대표분들 제가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강호 상임대표님, 조문석 대표님, 임태성 상임대표님, 김한중 상임대표님, 이광재 공동집행위원장님, 박은기 공동집행위원장님, 이정학 공동집행위원장님, 김용훈 공동집행위원장님, 박성태 공동위원님, 신상기 김정호 집행위원장님은 보셨습니까? 참고 못했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표분들 오시고 저희 당에서는 우리 한교원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윤영석 경남도당 위원장과 또 우리 김성찬 위원, 그 다음에 강기훈 우리 전 위원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오늘 간담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밖에서 소란을 좀 피우는 일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진정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또 와서 함께 간담회하는 그런 취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님들의 말씀부터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그냥 어차피 이제 인사는 뭐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안전 차례로 다 서로 같이 상견례하는 의미로 또 서로 인사하십시다. 또 대표님 잘 오셨고 또 여러분 잘 계시는지 다 같이 상호 경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말씀을 좀. 예. 우리 상임 대표님 말씀.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정파를 떠나서 정치를 하는 모든 정당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힘을 붙여주신 데 대해서 또 힘을 모아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가 여기 와서 재벌에 대한 특혜 매각이기 때문에 이 특혜 매각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행위원장님 저는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전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 매각 사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스럽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고 앞에 대우조선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고 대우조선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겠도록 보여지게 된 부분에서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또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진행을 해서 어제 전체가 혼란에 입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매각 부분이 현대중공업의 특정 재벌한테 몰아주기식 또 재산 불려주기식 어떤 그런 매각 사태를 자유한국당도 면밀히 한번 다시 살펴서 정부와 그리고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이 제대로 되게 대우조선이 정말 양질의 동종사 매각이 아닌 이종사 그리고 대우조선이 매각되어서 지역에도 시너지가 발생하고 대우조선도 시너지가 돼서 훨씬 더 좋은 회사로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각 절차로 한 번 더 검토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번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 농가 시민들이 관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과정이 기간내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움직여줘야만 상당 부분 세계의 실마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표님께서 와주시려고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민생 투어의 그냥 하나의 거쳐 서쳐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이 거제와 경남의 지역 경제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좀 큰 주제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이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주실 저는 이제 맥락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거제를 조선 거꾸로 진정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니까 거제가 232의 조선 기획이 세계 232의 조선 기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우의 또 인류 방산 조선은 세계 최고의 방산입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이 첨단화되고 있고 친환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우를 다른 이종사든 동종사든 매각이 할 것이 아니라 거제 자체를 조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권리 구간입니다. 혹시 우리 그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경남 전도위원 이기정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 미션 투어가 미션 투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는 줄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을 올 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조선 경제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그 다음에 이 대우조선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약 1200개 되는 10만 명의 비정규직이나 자청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되는가, 그 다음에 25만 거제 시민들과 350만 경남도민들의 지역 경제는 어떠한 도움이 있는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답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직 대우조선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대우조선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7년 18년에 흑자를 내었고 올해도 흑자가 나는 것은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에 흑자가 나면 억가소로부터 탈출될 것이고, 이 불안기업을 굳이 매각하면서 여러가지 지역 경제나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이 매각을 왜 추진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와서 저 개인 소신을 좀 밝힐까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은 대북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개발 문제에 현대 아산과 더불어서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의 처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확실한 자기 소신과 뜻을 밝히는데, 우리 한교안 대표님께서 이 자리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문제 맹목을 밝혀서 대우조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오늘 오셨으니까 대우조선 매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마무리를 마지막에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뭐 다른 또 우리 대책이나 말씀이 뭐 거의 다 내용하신 것 같은데 하시고, 혹시 또 우리 같이 동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잠깐만. 여기는 정쟁을 떠나서 어려운 대우조선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함께 투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저 앞에서 자유한국당 운운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이 잘 안 듣겨요. 또 민주당 또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듣겨서 조금은 이 시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잘 말씀, 시끄러우니까 잘 말씀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일단 자, 우리 강기원 저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도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끼고 있는 285개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3만여 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기꺼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우조선 해양이 또다시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끼고 있는 협력사들이 차원에서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게 매각이 아까 전에 두 갈래 분류가 있었는데 매각이 좀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다. 매각을 하되 어떤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한 분류가 있었고 한 분류는 매각이 돼서는 안 된다. 쭉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칭해서 어떻든 이 매각을 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이나 합병은 반드시 구조조정이 수반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다시 주인을 바꾸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제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허들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로 봐서도 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매각이 주인을 새롭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3년 동안 흑자 기조로 얻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든 저는 매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매각에 따르는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보고 만약에 대우조선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노사 간의 사용자와 노조 간의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맹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기간을 줘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조하고 같이 구성원들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합병하고 매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감내해 나가겠다. 그래서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오늘 우리 대표님도 함께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듣고 할 텐데 이게 정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저 시민들과 또 대우조선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나 그 종업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여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저는 강제적으로 인수합병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보태드리면 사실 경영부실에 있어가지고 아까 뭐 당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담당했던 산업은행이 임명했던 사장단에서 옛날 아시겠지만 남상태 사장과 고재호 사장을 이어서 그때 경영부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엔 지금 현재 3년여의 이익 기조도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들하고 현장직 노동자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익입니다. 결국엔 잘려나가고 집으로 다 가고 하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경영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사무직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현장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라는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멘붕 상태거든요. 왜 공정사 매각을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한번 더 꼼꼼히 더 들여다보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 기내 지역구도 경험했습니다. 사실 2013년부터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도 MCTX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매각 결정을 배워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성립 사장 체제로 들어와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엄청난 우리 자체의 근로자들 분위기를 통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만큼 고통을 감내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몇 년도 이 상황을 우리 근로자들이나 사측에 기회를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안 돼서 하나의 회사를 통합하자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를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졸속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근로자 측 대표, 세변 이런 쪽 우리 대우조선의 이제 경영진 측에서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는 부분도 우리 사측 근로자들 대표적 좀 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정부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아마 황 대표님 이제 주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또 검토해서 정부의 거리도 하고 방향을 잡아갈 걸로 이래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 경영자청의 의견이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매각 결정을 이제 졸속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령관이나 정부 측에서 우리 근로자들 대표하고 하는 부분하고 엄청난 지금까지 고통을 강요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대화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동안에 근로조정할 때 지난번에 정성일 사장 오기 전에는 우리 근로자들 대표들이 자기 그저 사를 깎는 거 이게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령관에서 오케이다. 그럼 이렇게 살려보자 해가지고 했다면 그 기조가 내가 하는 이 시점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것이 아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짚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경영자 측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표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산업은행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다 전부 다 임명하고 본인들이 여기 다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모든 경영은 지금도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산업은행이 합니다. 사장도 임명도 자기들이 하고요. 임명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돈 내려가는 거 10원짜리 한 장도 다 챙기고 있는 산업은행이 자기들이 경영 못해가지고 한 거를 여기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 면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번 매각은 무조건 현대중공업에 제가 배워서도 안 되고 놔둬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 드렸죠. 잠깐만요. 아까 도당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체계의 기본적인 마감은 이번 기업 결합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에 대한 노동자들의 삶의 훼손 이걸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혹시나 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곤란한데 상용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외주를 받는 협력업체들의 고용이 또 줄어드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 두 가지 관점이 해소가 된다면 매각 방법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충분히 한다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대표자분들의 말씀을 대부분 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 좀 듣고 자를 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24년 전에 통영지청장 근무를 했는데 그때 내가 통영지청장으로 오게 된 주된 이유는 대우조선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노사 문제가 많고 왔습니다만은 1995년 그 당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름대로 안정돼 있는 데 와서 활기차게 이렇게 대우조선이 커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근무했었습니다. 아주 근로자들도 활발하고 그때는 오히려 막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게 지청자의 관리에서 기업들이 잘 되면 진짜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서 상당한 정도를 잘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대우조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선 수준의 감소가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나 대형 조선사가 이제 중첩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작용이 됐는데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대우조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잘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많이 들어서 큰 걱정을
사실은 더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고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면의 결정이 충분하게 뭐 간단한 한두 사람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 생각은 굉장히 좀 졸속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인데 결정과자 아까 여러분 잠깐 얘기하듯이 산업 분위기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일부 경영진들의 일부 국가 기관의 관련자들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건 정말 안타깝고 또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 김한표 의원이나 여기 우리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상황에서의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길이 뭐가 되겠는가.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뭐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공감을 하시고 그 앞에도 이제 이미 그런 절차들을 뼈를 깎는 걸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피해가 덜하고 또 해고라든지 정말 극단적인 결정에 처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들을 좀 더 모아보겠습니다. 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오늘 뭐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또 이 거제와 대우조선의 지금의 문제는 현안이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각심을 잘 살펴보면서 정부에도 지금 정부에도 촉구할 것들을 촉구하고 입법적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여튼 이 정말 많은 내 기억으로는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문제가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우리 의원들 제가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당에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당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소급을 하면 매각 절차가 좀 중단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좀 시급하게 당의 입장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하고 왔습니다. 네, 이동걸 산업은행장하고 김삼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방법들이 그런 것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안타깝고 많이 정부에 부담을 주고 협력해 나가는 의원님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우리가 뭐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도 또 토론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거제 시민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또 시민들 대신해서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서 한 목소리를 또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또 저희들 딱 경청하고 오늘 대표님께서 오셨어도 이번 결정은 졸속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문제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는 문제는 저희 당에서 또 제가 참고가 되어서 잘 받아서 여러분 뜻을 지금처럼 계속 투쟁해서 전하고 우리가 거제 시민이 정말로 다시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는 그런 우리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 김한표 국회의원과 저희 당으로서는 무한한 박수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 좀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진 한 장만 좀 부탁 좀 합시다. 잠깐만. 찍었어요. 잠깐만. 예. 사진 한 장만. 의원님 폰도 옮기시겠어요? 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앉아가 우리 뒤에서 사진 못 찍었거든. 사진 한 장. 좀 앉았어요. 최고인데 최고.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우조선 반대. 내가 자세히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우조선 파이팅 안 하니까. 하여튼 예. 파이팅할 상황이 아니야. 일어나시죠.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뭐 앉아라. 맞네. 작구나. 네, 늦게 왔어요. 아유 그래. 진짜 갔어? 9시야? 예, 갔다 왔어. 그래, 한 곳에 실수해. 한 포기해야 돼, 하나. 이해돼요? 하나 건너뛰고. 예, 그래. 중요한 거 하고. 정말 있는 다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간담회장이라서요. 나가셔서 인사하실게요. 여기 간담회장이라서 나가셔서 인사하실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가 원하는 문재인을 처벌하라. 네, 선생님 이제 나와주실게요. 저원 때문에. 됐어. 이제는 또 반대 걸어가겠습니다. 수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래요? 모였습니다. 아, 그래. 수고하세요. 명함이 있어서 사진 줄게 사진. 명함 찍어. 자, 수고했어요. 수고드렸습니다. 제일 고생할 분들이구만.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